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다소 아쉽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일제히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크게 집계가 되면서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0.8%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제 눈에 띄었던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판에 매수 전환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렇게 수급에서 변동성이 상당하게 포착이 된 가운데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이었을지 거래량 탑5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입니다. KG케미칼, 유니온, 유니온머티리얼, 광동제약, 그리고 하나투자증권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하나투자증권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하나투자증권의 주가가 7% 넘게 밀려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7.25% 하락한 3,260원을 터치했는데요. 이 하나투자증권은 최근에 이 STO 관련 종목으로 함께 엮이면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으로 함께 엮이면서 급등을 하기도 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 두나무의 지분 약 6% 가까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으로 여겨졌고 그 전 거래일에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어제는 차익 매물이 장중에 빠져나가면서 7%대 약세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어제 개장 직후에는 반짝 또 한 번 급등해주면서 장중에 3,695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빠르게 차익 매물이 빠져나갔고 결국에는 7%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더 자세한 이슈 브리핑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마는 뚜렷했습니다. 그 테마 중에서 가장 뚜렷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요소수 관련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KG케미칼, 유니온, 유니온머티리얼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KG케미칼이 9.08% 오른 7,930원을 터치했고요. 유니온이 13.84% 오른 6,170원, 유니온머티리얼이 7.78% 오른 2,98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요소수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낸 데에는 중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해관총서가 지난달 30일 중국 현지 기업들이 한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지난 3일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된 결과로 어제 시장에서도 이렇게 요소수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국 당국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시키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2021년에 나타났었던 이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발하는 것 아닌가, 그러한 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국내 증시에 전반적으로 확산이 됐고요. 따라서 이렇게 요소수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요소 중국 의존도 비율이 거의 9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제대로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2021년대 사태가 다시 한번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가장 큰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당근마켓이라든지 이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요소수를 판매하는 그러한 게시글까지 올라오면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연속성을 오늘 시장에서까지 나타낼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개별 이슈를 갖고 있던 종목인데요. 바로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이 어제 10.78% 오른 7,91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BL 헬스케어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BL 헬스케어의 주식 인수 계약 소식에 이 광동제약 쪽으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전날 광동제약은 BL 헬스케어의 주식 인수 계약을 위해서 최대 주주인 BL팜텍과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광동제약은 BL팜텍으로부터 BL 헬스케어의 지분 58.74%를 약 300억 원에 인수하기로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함께 높아졌고요. 거래량이 많이 쏠린 가운데 어제 10%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보도록 할 텐데요. Y바이오로직스, 경남제약, 위지트,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엑스게이트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Y바이오로직스가 42.22%로 급등하며 마무리 지었고요. 12,8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이 Y바이오로직스는 새내기 종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공모가였던 9,000원 대비 이렇게 42% 넘게 상승을 한 건데요. 장중에는 공모가 대비 무려 164.44% 상승하면서 23,8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고점을 터치한 이후부터는 또 한 번 빠르게 차익 매물이 빠져나갔고요. 탄력이 42%대까지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Y바이오로직스는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신약 후보 물질과 이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기술 특례 상장 대상인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새내기 종목으로 떠올랐는데 이쪽으로도 거래량이 많이 쏠렸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 보시면 위지트라든지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같은 STO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군들 이쪽으로도 거래량이 쏠렸는데 연속성을 가져가기는 했습니다만 일부 종목들 쪽에서만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증권업계에서도 최선우주로 꼽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경남제약 보도록 할 텐데요. 경남제약이 어제 30%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1,898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렇게 강세를 기록했던 종목군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 종목이라는 점을 공통점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경남제약도 그 관련 종목입니다. 최근에 호흡기 질환 중 하나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중국에서 활발하게 확산이 됐고 이제는 단연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동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아동용 항생제가 이 아동 사이에서 항생제 내성까지 생기면서 문제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항생제 내성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관련 종목들을 찾기에 분주한 시장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바로 경남제약이었습니다. 이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폐렴 발생에 대해서 항생제인 아미카신을 예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아미카신 항생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이 경남제약이었습니다. 경남제약은 아미카신 황사암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경남 아미카신주 500mg을 제조하고 판매 중에 있는데 이 관련 종목 그리고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어제 이렇게 30%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엑스게이트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엑스게이트가 15.94% 오른 5,890원을 터치했습니다. 이 엑스게이트는 양자컴 테마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제 엑스게이트뿐만 아니라 나머지 양자컴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전 IBM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1000큐비트를 넘는 양자 컴퓨터를 선보였는데요. 미국에서 이 IBM 컴턴 서밋을 열어서 콘도르 그리고 헤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두 대의 양자 컴퓨터를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이는 이 콘도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1000큐비트를 넘긴 양자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헤론 같은 경우 양자 컴퓨터의 오류를 줄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 모두 그 전에 있었던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렇게 IBM 측에서 새로운 모델을 공개함에 따라 이 양자컴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33년까지의 양자 기술 개발 계획 로드맵까지 발표하면서 이 양자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엑스게이트 쪽으로 거래량이 무겁게 쏠렸고 따라서 두 자릿수대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수급 특징 함께 알아봤는데요. 특징 종목들 중에서 오늘은 또 어떠한 특징주로 시작을 하면 좋을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장 국내 증시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우선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관심을 좀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매 분기 그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를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을 지금 3,4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북미양 쪽에서의 뭐 수주 잔고도 풍부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도 많이 알려진 상태인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북미 쪽에서도 고마진,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 쪽으로의 수주가 예전보다도 더 많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졌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이 회전기기나 또 이제 배전기기 쪽에서의 매출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북미 쪽에 의존했었던 수출 부분이 다변화되는 과정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역시 뭐 북미 시장 쪽에서의 이 비중은 절대적이죠. 그리고 이 내년에 미국 쪽에서 대선에 의한 이 미국의 인프라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H현대일렉트릭의 주요 상품이라고 했으면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교체 수요에 대한 지금 상황이 높아지고 있죠. 거의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40%, 30% 이상 된 그럼 현재 지금 상황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맞춰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 알리바바 법인 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와지면서 이 캐파에 대한 부분이 이 수요를 바로 따라가는 모습을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그런 점에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내년에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동 같은 경우 네옴시티 프로젝트 계속 유효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내수보다도 이제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을 해봤습니다.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내년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Y바이오로직스가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고요. 그 밑으로는 카페24, 부강약품, 환인제약과 웰크론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이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만큼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슈를 들고 온 종목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 오늘은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뒤에 살펴볼 특징주로는 부강약품과 환인제약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종목으로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웰크론도 두 번째 특징주로 테마단으로 묶이기 때문에 잠시 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Y바이오로직스,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사실 개장 직후에는 160%가 넘게 시세를 내줬던 종목이었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IPO 시장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만 기억을 해보더라도 파도 쇼크가 좀 영향을 끼치면서 IPO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IPO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12월 달에는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되어 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변동성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12월 달에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신약 후보 물질과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앞으로도 좋은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슈를 들고 온 종목이죠. 카페24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7% 상한가로 18,750원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구글에서 26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 쇼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는데 유상증자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개선된 비디오 커머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양산은 보고 있는데요. 이에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상한가로 거래를 마칠 만큼 오늘 본장에서 연속성을 갖게 될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는 부강약품과 환인제약이 각각 9.95%, 9.94%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본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힘을 강력하게 내줬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0가지 종목 중에서 상승률 10가지 중에서 8가지 종목군들이 무려 제약바이오 종목이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시세를 내줬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수의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제 시원한 시세를 내줬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매 2년마다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진단을 하겠다라는 이슈를 밝혔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자살률 1위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5명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지난 연도로 좀 분석을 해본다면 13,000명 꼴이었고 하루 기준으로는 35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정신질환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도와주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지금 항우울제를 생산하고 있는 두 가지 기업들이 가장 크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조현병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힘을 내줬으니까요. 오늘 본장에서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두 번째 특징주로는 웰크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크론도 시간의 거래에서 9.94% 상승을 하면서 3,76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어제 웰크론은 본장에서 마스크와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이면서 2%대 강세 마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사실 웰크론이 원전 테마주로 묶였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될 텐데 단독 보도기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10기를 추가로 생산하겠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요. 해당 단독 기사는 장마감 이후에 삭제되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많았고요. 시세를 상당히 내줬기 때문에 원전 테마와 관련해서도 본장에서까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CCS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으로는 화일약품과 수젠텍, 엑섹스바이오, 갤럭시아 머니트리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CCS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수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화일약품과 수젠텍, 엑섹스바이오 어제 시원한 시세를 내줬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제히 2%대 약세를 보여줬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STO 관련된 대장주로 어제도 좋은 시세를 내줬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2%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CC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7.51%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공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7%대 매도세가 몰렸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하락한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성웅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LS 전선아시아를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우선 지금 사명도 바꾸고 그리고 친환경 사업, 그러니까 해저케이블 히트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이 회사가 좀 리뉴얼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리뉴얼되는 과정에서 사업도 이 사업 성과도 지금 기대가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선 내년도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LS 전선아시아는 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도 이제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을 통해서
이 정부적인 투자 방안에 대해서 큰 좀 관심이 지금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 있고요. 지금 2030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150기가와트, 그리고 2050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최대 573기가와트에 대한 전력 설비 용량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LS 전선아시아가 베트남을 기반으로 한 이 사업부, 전력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 베트남 쪽에서의 정부 정책이 투자, 그리고 친환경 사업이 전부 어떤 투트랙으로 잘 나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지난 10월이었죠. 이 베트남 이 국영 석유가스 기업이죠. 이 페트로 베트남의 자회사죠. PTSC와 이 어떤 해저 케이블 사업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도 친환경, 그리고 이 어떤 전력기기 쪽과 합쳐진 이 해저 케이블 사업에 대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LS 전선 아시아에 대한 이 베트남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가시화는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12,600원 이상, 최근에는 이 이상까지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S 전선 아시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시간의 특징주로는 LS 전선아시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로는 LS 전선 아시아 짚어주셨는데요. 사명을 바꾼 뒤에 이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내년에는 수주 또한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가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또 한 번 마무리를 지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힘내셔서 개장 준비 잘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성공투자 화이팅!